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더뉴 아반떼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출시 연도는 2013년 8월부터 그 다음에 2015년 8월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8월이라고 하더라도 9월까지 재고차가 판매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인연비는 네이버 기준이고 휘발유 오토 리터당 14km 정도, 이 정도 나온다. 공인연비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140km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밟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 위주로 이렇게 운행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11, 12, 13 이 정도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참고로만 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리터당 1,500원 정도 한다면은 한 3,000원 정도 왕복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간에 세 갖고 뭐 하고 하면은 5,000원 금방 나오고, 하루에 그렇게 따지면 한 달 하면은 15만원 금방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드라이브도 장거리 왕복 50km 정도 하고 뭐 하면 한 달에 20만원도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차를 운행 안 하는 날이 없다 한다면은 15만원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한 17만원 이 정도 느낌이고, 거의 주말에만 탄다 이러면 한 달에 5만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는 만큼 나오겠죠. 그리고 적정 중고차 시세를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싼 것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900만원보다 싼 것도 있고 1100만원보다 비싼 것도 있는데, 이 200만원 텀 안에서 보신다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그런 적당한 차를 이 금액 안에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보는 아마 한 3, 4개월 정도는 쭉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가을이 좀 올랑말랑하는 여름 휴가 끝나는 그런 한 8, 9월까지도 조금 시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빨리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반떼라는 준준형 뿐만이 아니라 아반떼 말고도 포르테 내지는 K3 이런 차량도 키로수가 많아지거나 조건이 조금 지금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키로수가 많다든가 이런 조건이 좀 이렇게 약간 국내 내수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로 내보내는 이제 고정되는 거의 수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 안 팔리는 대형차 에쿠스 신형이라든가 내지는 체어맨이라든가 W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시세가 뚝뚝뚝 금방 떨어지는데, 1억짜리가 지금 12년식 정도 보면은 1,000만원 후반대 1억짜리가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10분의 1.5? 이 정도 되는 느낌으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형차는 정말 많이 떨어지는구나. 수입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세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도 이 가격에 사도 좀 이제 당장은 비싸지만 어차피 시세가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게 구매할 필요도 없고, 한 이 정도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 좀 이제 억지로 조금 내가 이전비까지 다 해서 900에 사야 되는데 더뉴 아반떼를 사고 싶다 이러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구매가 되기 때문에 후회할 확률이 좀 증가합니다. 물론 후회 안 할 수도 있지만 후회할 확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전비까지 900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 MD를 그냥 850 정도 다 해서 이 정도로 구매하시면은 더 여유있게 더 좋은 조건으로 옵션도 거의 프리미어 탑 이런 쪽으로 조금 여유있는 쪽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900에서 1000만원보다 싼 거는 은색이나 렌트 이력 있는 거, 그런 거 내지는 사고차, 키로수 많은 차 등은 이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더뉴 아반떼 구매 자금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싼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유있게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반떼 MD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K3보다는 더뉴 아반떼가 조금 더 비싸고, 더뉴 아반떼보다는 더뉴 K3가 좀 더 비싸고, 더뉴 K3보다는 아반떼 AD가 좀 더 비싸고, 아반떼 AD보다는 올류 K3가 이렇게 차곡차곡 아반떼 K3, 아반떼 K3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지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이게 적정 중고차 시세를 좀 최근에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보신다면은 좀 안정적인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착각 기준입니다. 이 금액대는 오로지 착각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액선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항상 먼저 안내해드리는 환경 설정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먼저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보여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 환경 설정,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봐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자꾸 안내를 해드리는데도 물어보시는 분이 없는 거 보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약간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은 틈틈이 보여달라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보여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텐데, 웬만해서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보신다고 할지라도 차를 한 대나 두 대 정도 팔 차를 정해놓고서 금액을 올려놓으면 시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소비자분들은 딜러들도 물어보지 않으면은 당할 수 있을걸요. 딜러들도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차를.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 전산 인터넷 버전으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다른 자리에서 중복으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이거를 보시고서 뭐 저장 누르고 다른 걸로 만약에 매물 조회를 딱 넘어가서 매물 보려고 하는 순간 타닥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버전으로 보셔야지 좀 정확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아반떼, 오늘은 더뉴 아반떼입니다. 더뉴 아반떼, 더뉴 아반떼 MD라고 읽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더뉴 아반떼라고 합니다. 한 10만까지 볼까요? 가격 순회, 오름차순. 이렇게 하면 인천에서 볼 차가 32대인데 다 괜찮은 차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고 제조사 보증이 있는데 스타일이다. 근데 이제 95,000km다. 그래서 지금 연식이 지금 5년 정도가 됐는데 5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다 되려면. 그렇다고 따지면 1년에 2만 km 정도 탔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식 대비. 이렇게 보면은 은색이에요. 은색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개등이 없어요. 아반떼 MD는 그냥 요만큼만 안개등인데 이거는 니은자로 조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업데이트가 아니라. 휠도 이게 깡통에다가 이 캡만, 뚜껑만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으로 좀 많이 후져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구가 들어가고, 이제 등급이 높아지면 여기가 면발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엔진이 다르거나 등급이 낮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가죽 시트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접이식 백밀러가 없어요. 접이식 백밀러가. 이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근데 엔진 똑같으니까, 굴러가는 데는 뭐 성능이, 주행 성능이 똑같으니까, 뭐 서스펜션이 다르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옵션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리고 또 은색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성능부터 봐야 됩니다. 렌트 이력 아니고, 그리고 검사 기간이 내년 8월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근데 사고가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능 점검상이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이력조에 보면 뭐 6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능을 보면은 밑에 봤을 때 이렇게 그 외판 부분 판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부분적인 판금이 이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좀 밑밥 아닌 밑밥이 이제 깔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 모두 양호다 왼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양호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요것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요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3, 4년 정도가 됐으면은 약간의 미세누유 정도 젖어 있는 거는 거의 일반적이에요.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밑에까지 뚝뚝 떨어진 그런 미세누유가 그 보기에 따라서는 누구는 누유로 보이고 누구한테는 미세누유로 보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미세누유로 찍거든요. 바닥까지 흥건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미세누유가 안 체크돼 있어도 미세누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다. 이렇게 뭐 보험 이력도 참고만 하는 거고 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게 딜러예요. 딜러가 이제 판매만 전문적으로 만약에 하는 딜러라고 한다면은 차를 볼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맨날 보는 누유 같은 거 그런 거는 볼 줄 알아도 뭐 어디가 교환돼 있고 정확하게 어디가 침수고 이런 거를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지 그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매입도 같이 하는 딜러를 만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알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려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는 딜러를 만난다면은 좀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 아무튼 매입도 같이 하는 딜러가 좋은 딜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통은 매입을 안 하는 딜러는 저 매입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차가 칠판에 보통 적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칠판을 보는 것도 조금 나름 방법일 수도 있고 칠판에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민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민용 하고서 차가 몇 대 있나 이렇게 칠판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이 사람이 매입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차를 좀 알겠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유가 생기면은 보통 뭐 한 이 정도 젖어 있던가 아니면 여기 옆에 젖어 있던가 그렇고 사고를 보는 방법은 이게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가 뭐 풀려 있다든가 그 풀려 있는 게 아니고 그 풀림 흔적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 보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엔진을 보는 건 이거 빼보면은 보통은 검정색이죠. 근데 이제 많이 찍히는가 아니면은 이거 필터 색깔을 또 보고 많이 여기 원래는 흰색인데 여기 먼지가 좀 까맣게 있으면은 이제 오일 교환할 주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 방법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볼 때는 뭐 타이어가 달아져 있나 뭐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능을 끝까지 보자면 5월 13일날 이게 성능을 받은 날짜고 이게 성능 받은 날짜. 그러니까 차가 들어온 날짜로 얼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항상 저게 이제 들어온 날짜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지만 왜냐면은 3, 4개월 있으면은 매매단지에 따라서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은 재성능을 받으면 날짜가 갱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조건 들어온 날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게 날짜가 3개월이 지났다 라고 한다면은 좀 오래됐다.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를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좀 왠지 다른 차에 비해서 구매를 하시게 만드는 게 조금 져야 된다라는 그 경험상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날짜는 뭐냐? 이거는 그 나라에서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뭐 2년에 한 번 있고 1년에 한 번 있고 뭐 새 차 나왔으면 뭐 5년에 한 번 있거나 뭐 4년에 한 번 있거나 차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났는가. 근데 이 날짜가 지나 있어도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성능장의 얘기를 안 해서 이게 날짜가 갱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날짜가 지금 내년 8월 30날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남았죠. 1년 넘게. 그러니까 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옵션이 엄청 떨어지고 은색이라서 그렇지 좀 이 정도면은 무조건 괜찮다는 아니고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옵션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열선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접이식 백밀러도 빠지고 뭐 하이패스 룸밀러도 빠지고 뭐 그런데 가죽 시트 있으니까 엔진 뭐 똑같으니까 그냥 은색도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싸면 좋겠어. 아반떼 MD는 이 뒤에 까만색 이게 없잖아. 다 여기가 밋밋하잖아.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안개등은 없어도 이렇게 난 니은자가 좋은데? 그리고 나는 휠 이것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얼만큼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렌트 이력 없어 뭐 키로수 그냥 10만 킬로 안 넘어 그냥 뭐 은색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타기보다는 영업직을 하기 때문에 좀 영업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반반 정도 그러니까 개인 용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이렇게 반반 탈 거야. 그러니까 좋은 차는 크게 필요 없는 걸. 그리고 이전비까지 다 하면은 한 800 좀 넘지 않을까? 그러면은 되게 좀 더니아반때 연식 좋은 거 사는 거 치고는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안개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휠이 좀 아쉽다. 좀 더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정답은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차를 어떻게 구매하실지 그 조건 여부는 다 다른데 좀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것 말고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유효하게 본 건 렌트 이력 있나 봤고 검사기간 지났나 이거 봤고 그 다음에 사고가 뭐 9번이랑 18번 안쪽까지 있나 요거 봤어요. 뭐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미세누이라고 체크 안 됐으니까 9만 킬로면 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좀 맹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외판 부분 판금 이게 얼마나 있지? 이거를 주요하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5월 13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하는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안 지났구나.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진 외판에 좀 밑에 부분이 뭐 긁힌 게 있나? 내지는 뭐 여기 뭐 스크래치가 있나? 근데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반짝반짝해 보이긴 합니다. 좀 접이식 백밀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난 싸게 살래. 이런 분들한테 맞는 거죠. 은색도 상관없다. 옵션도 필요 없다. 열선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 없어. 이러신 분들한테 맞는 거겠죠. 한차로 좀 시간이 걸렸고 초반 브리핑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무사고 단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단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은색입니다. 비슷해요. 옵션. 응? 이거는 열선이 있네요. 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 아까는 여기가 아예 없었는데 있어요. 에어백 있고 여기도 에어백 있고 등급이 떨어지면 에어백 개수도 줄어들어요. 여기 옆에 중간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이거까지 있어요. 겨울에 아이고 잠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누르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바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얼어있는 거를 금방 녹일 수가 있어요. 핸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깡통 휠에다가 캔만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알루미늄 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했는데 성능을 봤을 때 렌트 이력은 없다. 검사 기간은 조금 여유있다. 안쪽까지 먼 건 없네. 아까 거보다 30만원 그래도 키로수까지?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되겠다.
사이드실 패널 부분 작업 있음. 사이드실 패널이 어디냐? 여기 밑에 이거 긴 거예요. 사진 해상도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찌그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찌그러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놓고 왜 파냐 라는 거는 여기 밑에를 작업이 들어가면 한 15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5만원이면은 매입하면은 싸게들 매입하는 거 아니야? 다 속여서 눈탱이 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요. 매입이 경쟁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좀 빡빡하게 매입하신 분은 650에 만약에 매입하면 그래도 100만원 남잖아. 아니에요. 여기서 깎아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20만원 30만원 정도는 빠져요. 그러면은 30만원을 만약에 뺐을 때 80이 남느냐? 아니에요. 이 차를 매입하고 나서 650에 매입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650에다가 이전비가 한 13만원 들어갈 겁니다. 상사 이전비. 에? 상사 이전비가 들어간다고? 그래 알겠어. 그리고 또 뭐 들어가는데? 성능비 한 2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탁송비랑 기름값 하면은 평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5만원 정도 잡아요. 그리고 광택비 한 요 차는 7만원인가 8만원 8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막광택이라고 해서 광택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만 잡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나? 예를 들어서 판금비는 일단 안 넣고 해갖고 720에 팔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는 비용이 40만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15만원 작업이 들어가 보면 57만원이에요. 이렇게 잠깐만 아니구나. 더하기를 해야 되구나. 30을 해야지. 역으로 15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15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650만원 투자해갖고 27 나오면 다행인데 그 차가 720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갖고 내려요. 20만원 10만원 내렸는데 전화가 안 와. 이게 차 보러 온다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그러면은 또 10만원 내리고 그러면 17 남는 거예요. 650만원 투자해서 17만원?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전화가 안 와. 은색이니까. 그래서 또 650 투자했는데 7만원 벌 겁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데 차 매입하면 세금 안 내는 게 아니고 맞은 만큼도 세금이 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입하는 딜러가 남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개가 공존한다 라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 한 대에 이런 잘 나가는 차 팔아갖고 뭐 80만원 뭐 120만원 이렇게 남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어떻게 되나요? 다 비교해보고 판매하시지 그냥 대충 그냥 싼 값에 깎는다고 깎아주시거나 뭐 그렇게 하나요? 요즘 세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700까지 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정찰제, 코드, 입금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정찰제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근데 안 깎아주면 딜러들이 안 파니까 2, 30만원 정도는 깎아주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여기 스크래치 있는데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얘기 좀 해봐요. 이거 깎으면 살게요. 그래서 딜러들이 좀 너무 빡빡하니까 그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얘기를 해서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 5만원 더 빼세요. 더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그 딜러가 좀 약간 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 더 빼세요. 그러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10만원 더 빼지는 거고 하나가 10만원 단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또 알루미늄 휠에 그 다음에 안개등도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아반떼 MD 럭셔리 정도? 그냥 어떻게 생긴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개등이 그냥 아무 차나 이 차를 보면 안개등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반떼 MD고 이건 더 뉴 아반떼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라이트도 한번 보세요. 조금 달라졌죠? 조금. 앞에 그릴이랑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안개등과 라이트 조금 달라졌죠? 이거는 밑으로 S자인데 이거는 위로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라이트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뒤 라이트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범퍼 있는데 여기가 밋밋하죠.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뒤에 리플렉터라고 해서 뒤에 반사되는 반사판 있죠. 범퍼에. 거기에 굴곡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좀 달라졌어요. 요거는 이제 물론 상단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지만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뉴 아반떼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송풍구 위치 한번 보세요. 가운데 좀 올라갔죠? 이게 더 뉴 아반떼. 이게 아반떼 MD. 이건 시트가 레자입니다. 정품이 아니고 레자 씌운 거예요. 싸제로. 송풍구 올라갔고 좀 상당수가 비슷하긴 한데 기아봉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밑에. 그쵸? 열선 버튼 위치도 좀 여기서는 어디 있는지 좀 헷갈려요. 모르시는 분이 타면은 열선이 어디 있지 조금 헤맬 수 있습니다. 조금. 그 가운데 동그라미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열선 버튼이 손으로 하려고 했다. 여기로 내려왔어요. 송풍구도 여기 있던 게 올라갔고. 네, 이런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00부터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건 아반떼 MD고 여기서 보시면 700만원대. 요거는 옵션이 너무 빠져서 이제 호불호가 갈릴 때 찾으시는 분보다 이제 이 차를 찾으실 만한 구매층이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900만원대에 좀 괜찮은 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조건은 올라가면서 이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 없음 있고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사고라고 체크 안 돼 있고 신조라고 체크 안 돼 있는 차는 찍어 보나마나 뭔가 있어요. 검사기간 좀 여유 있고 맞죠? 단순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사고라고 겉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건 없잖아요. 청색깔 이렇게 사제일이 달려있으면은 다른 거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20대 초중반 층이 많이 찾지 않을까. 좀 약간 나 특이한 차 샀어 관심 갖기용 차. 일단 이제 10명 중에 1명 이하로 찾으시지 않을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런 느낌의 차는 거의 안 찾으십니다. 게다가 또 이제 흰색 검정색으로 보고 싶다 이런 희망이 조금씩 들어가면은 이 1페이지에는
볼 게 이거는 사고차고 없지 않습니까? 은색이. 이건 뭐냐? 한번 찍어봐 달라. 690짜리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개등 들어갔으니까 밑에서 두 번째 뭐 그거 같은데 열선 있고 접이식 백밀러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있습니다. 일단 690에 더뉴 하반때 이런 디자인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진을 보기 앞서서 성능을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죠? 네. 찍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싼 거 안에서 괜찮은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저도 싸면 팔아요. 어차피 이거 팔든 저거 팔든 수수료 받는 거는 똑같은 금액 똑같이 받는데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비싼 차를 팔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싼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파는데 비싼 차를 굳이 보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그게 좀 더 욕 안 먹을 차니까 그런 거예요. 네. 좀 더가 아니라 확입니다. 확 올라가니까 욕 안 먹을 확률이. 이제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아시죠? 내비가 또 매립이 돼 있네요. 근데 가죽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냥 꺼야 됩니다. 가죽 시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해외는 뭐 직물이서 났다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건너 들은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죽입니다. 그래야지 좀 때도 안 타고 얼룩도 안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은색깔, 이게 쥐색깔이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예요. 800만원. 근데 사진이 4장밖에 없네. 정품 랩입니다. 최근 사진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나무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작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 날짜가 내년 12월 18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티료가 없습니다. 그럼 800만원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사고도 없는데 툭툭툭툭 내려오고 뭐 없습니다. 5월 15일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마음이 이 차에 꽂혀서 만약에 이 800만원짜리가 그래 10만원만 빠진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한 20 정도는 빠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모르는 거니까 800까지 치면은 곱하기 8% 하면은 88이 64 64 더하기 매도비 뭐 30이라고 칠게요. 더하기 저한테 주시는 거 30 더하기 차가격 800 이렇게 하면 924에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뻥쳐? 900만원부터라며.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실제로 봤을 때 별로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900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이 차를 만약에 볼 때 보더라도 만약 이 차 괜찮으면 저 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캔슬이 나면 아니게 되면은 볼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성능은 이렇게 돼 있으나 사진도 바깥에서 찍은 거니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약간 상품화가 좀 완벽하게 되기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염두만 해두고 일단 없다 생각하고 막상 오시면은 보긴 보되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은색깔, 쥐색깔. 신존재 아닌지. 근데 이게 또 싸면은 확률적으로 작업차일 확률이 또 있습니다. 뭐 아닐 확률도 있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딜러가 전화하면은 팔렸다 그러고 손님이 전화하면 있다 그러고 막상 손님이 가서 이 차가 실제로 있네? 그래서 저 이거 살게요 하면은 요건 아셔야 돼요 하면서 차가 있는데 실매물인데 조금 이제 싸게 보임으로써 이제 허위 작업하는 거. 이 딜러 전산에 올려야지 그 사이트 실매물 사이트 그 관리자가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작업차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900만원 준비하셔서 싼 걸 살지언정 일단은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2차 보고서 만약에 아니면 그냥 못 사고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넉넉하게 하고 보자 라는 겁니다. 은색깔 아니고 쥐색깔입니다. 안개등 정상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가 원래 고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빨리 달리다가 방지턱 빨리 넘어가고 밑에가 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못 보시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놓칠 때는 있는데 여기 밑에 판금은 좀 들어가 보입니다. 약간 좀 질감이 좀 정상 질감은 아니죠? 뭐 밑에도 보면은 좀 뭔가 여기 쪽이 물바지 있는 데가 뭐 긁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사이드실 패널 부분이 그 스탬프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찍혀 있다든가 아니면 겉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좀 먹어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분은 중고니까 뭐 하면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딴 거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다른 거 봐야지 정상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 아니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이게 클립식으로 신차 영업사원 보통 이제 서비스로 이제 좀 넓게 보라고 룸미러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제 내비게이션, 정품이 아니고 조금 싸구려 기본 내비라고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니까 내비게이션은 저는 T맵이 좋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길도 뭐 어저께 생긴 길도 찾아주니까. 맞나요? 아무튼 T맵이 잡았다면.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 보고 그냥 후방 카메라 볼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열선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여기가 좀 지저분한 게 좀 아쉽네요. 닦으면 닦일 것 같은데 여기다 뭐 붙여놨었던 것 같아요. 이 버튼은 뭐냐, 누르면은 차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좀 잘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보통 해지를 하고 해야 그 리밋이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좀 잘 안 누르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계기판 불을 강하게 나오게 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약하게 나오게 하고 조절하는 거. 이거는 그 보통 누르게 되면은 차 이제 그 제어해 주는 건데요. 바퀴 같은 거 미끄러지지 않게. 이거를 보통 잘 안 누릅니다. 네. 역시나 주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누릅니다. 접이식 백밀러 버튼이고, 그 다음에 차 열고 닫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자리에서 창문 못 내리게 못 올리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운전자만의 특권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미러 그 거울 각도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 다 아는데 왜 얘기하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이건 창문 내리는 거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까봐 그런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은 1년짜리를 구매하시고 나서 1년짜리를 같이 드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일주일짜리로 그냥 빨리빨리 들고 댁에 가셔서 1년짜리로 드신 다음에 일주일짜리 바로 해지하고 하는 게 시간 관계상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여유 있게 보험사 비교해 가면서 뭐 KB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성 애니카 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더뉴아반트 녹화 중이에요. 네네. 이거 끝나는데 한 2,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전화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얘기하다 말았지? 기본적인 안내할 부분도 조금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 보험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그렇게 따로 여유 있게 알아보시고 1년짜리로 드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2005래 8월 16일까지 렌트력이 있죠. 이런 차는 가급적이면은 안 팔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준비를 빡빡하게 하고 와서 억지로 봐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적어도 900만원부터 1100 사이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800만원짜리는 잊어버리고 일단은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차가 있고 괜찮으면 그 차로 팔게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있게. 그 차 끝나면 끝입니다. 보통 저한테 오시면 차를 보시는 대수가 2대에서 3대고 그 2대 3대 정도 비교를 해보고 결정해갖고 계약서 쓰고 돈 입금하고 그 다음에 출고까지 도와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5시간이면 그래도 끝나겠네 이렇게 예상하지 마시고 5일정은 다 비우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걸 좋아합니다. 억지로 빨리빨리 막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시더라도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좀 느긋하게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차도 한 대만 보고 하셔도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판매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적어도 2대는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조금 집에 갈 때 그래도 비교해봤다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덜 후회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대가 너무 괜찮아갖고 그거를 어차피 전산 다 보고 하는 거니까 그 한 대만 보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좀 쓸데없는 차라고 하더라도 2대 정도 비교해보고 하면은 경험상 나중에 몇 년 뒤에 구매했을 때 참고가 그 기억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비교를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거의 비교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차는 본넷 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본넷에 판금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여기 돌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받았는데 범퍼는 조금 판금하고 본넷은 끝에 꼬부라져 갖고 끝에만 여기다가 체크를 했었어도 여기만 이만큼만 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럼 여기까지도 원래 체크가 됐었어야 되는데 봐봐 이게 앞에 밀리면 여기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게 빠진 걸 수도 있고 여기가 방금 된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깨졌었나? 뭔가 질감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막연합니다.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900만원을 향해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이제 흰 색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렌트 이력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800만원대 흰 색깔 키로수 9만 있죠? 어김없이. 그래서 없는 차로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1인 신조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처음 나오죠. 이게 890 제가 말씀드렸던 900에 좀 비스무리해졌습니다. 그래서 890짜리 1인 신조 소유 뭐 같은 말입니다. 이제 휠이 좀 달라지죠. 프리미엄이니까. 오늘따라 목이 좀 메이네요.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뉴아반떼 편이라서 뭔가. 시트 정품이고 그 다음에 열선에 있고 스마트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네. 이게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마트키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은 스마트키에 하이패스 룸밀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신 분들 이제 취향들이 다 틀립니다. 차가 괜히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겠죠. 다 어떤 분은 옵션 하나도 없어도 타시고 어떤 분은 옵션 중간 옵션 타시고 어떤 분은 좀 풀옵션으로 타시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썬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처럼 핸들 리모컨이 뭐 엄청 많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셋 누르면은
이 속도로 지속이 되는 거죠. 스마트 키, 그다음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냥 열선만. 근데 휠 모양이 이쁘잖아요. 이게 현대 기아의 좀 주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에 신경은 쓰겠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층을 그 좀 어필할 수 있는 휠 디자인은 현대 기아가 잘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도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보다 많이 팔리다 보니까 나중이 되면은 중고 부품이 많아져서 수리비 측면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차가 일단은 경량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동급 차종 중에서는 좀 비슷한 내지는 더 좋은 연비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 기아가 차량 가격도 가격이고 좀 제일 많이 팔리는 이유가 괜히 팔리는 게 아니다. 흉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간간이 많은데 GDI 엔진 괜찮냐? 주위에서 뭐 사지 말라고 하는데 GDI 엔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GDI 엔진이 문제가 있었으면은 저 아시죠? YF 소나타 K5 증오하는 거. 네. 그거 사시거나 파시지 마시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거 팔면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세타2 엔진 YF 소나타 K5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K5 1세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YF 소나타는 YF 소나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진이 안 좋으니까 오일 순환 계통과 엔진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느낌이긴 하겠지만 세대 중에 한 대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세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세대 중에 한 대 빼고 이제 그 나머지 두 대 중에 한 대는 좀 많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 대는 겨우 정상으로 살았냐? 그것도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어차피 1, 2년 안에 엔진이 뻗을 것이다. 아니면 엔진이 이미 교환된 상황이다. 엔진이 진짜 안 좋습니다. 세타2 엔진.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주력으로 많이 파는 차가 또 그 현대 기아차죠. YF랑 K5 빼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단점만 찾아보면 살 차가 없어요. 쉐보레 것도 삼성 것도 살 차가 없습니다. 쌍용 것도 다. 수입차는 말할 것도 없고. 수입차는 수리비 감당되십니까? 만약에 차를 1,500 정도 수입차를 사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BMW 3 시리즈 싼 거 내지는 뭐 골프 내지는 어코드, 캠리 뭐 이런 거 좀 1,500에서 2,000 정도 뭐 폭스바겐 CC, 뭐 제타 뭐 폭스바겐 뭐 티구안 또 있을까요? 뭐 BMW 좀 이제 구형 쪽으로 가서 5 시리즈 뭐 벤츠의 뭐 아무튼 그 금액에 맞는 차 사셨는데 재수없게 수리비가 구매한 지 2달 만에 차가 이상해갖고 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왔네. 차 가격에 구매했던 가격에 거의 반값. 감당되십니까? 어떡하지? 만약에 1,800이나 2,200 사이 정도 주고 사셨는데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리비가 8,9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러면은 판매한 딜러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뭐 이런 차를 팔았어? 근데 2달이 지나서 전화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차 처리하면 또 보험료 올라가고. 자차가 또 되나? 그러니까 수입차는 안 팔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남은 차만 팔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차. 그런 차도
대충 파는 게 아니라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팔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수리비가 나와도 100만원 이상 잘 안 나올 만한 차를 좀 팔고 싶은 마음에 수입차는 가급적이면 기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의 SUV도 좀 고질적으로 미션이나 DPF 매연 저감 장치나 뭐 터보 내지는 부식 이런 것들이 좀 심심찮게 있어서 터보, 누유, 부식, DPF 매연 저감치, DPF, 미션, 부식, 터보 이렇게. 예. 보통은 좀 문제가 없는 차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고 있어요. 물론 좋은 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팔고 있습니다. 가끔 설득을 해주세요. 저를. 설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설득이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다가 3000% 또 빠졌는데 오늘 좀 길어집니다. 휠 디자인 이쁘고 성능 보니까 렌트 이력이 없다. 검사기간 올해 12월 13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에서 하루 빼고 뭐 없어요. 근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뭐 보험 이력 조회해보면은 60만원짜리, 뭐 80만원짜리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근데 이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도장이 대부분이고 공임이 대부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조금이다. 보긴 봐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조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이 정도 연식에 좀 적당해 보이는데 미세누유가 2개씩이나? 이거는 누유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 지역적인 감정을 좀 조장하는 건 아닌데 수원 용인은 웬만해선 이런 거 안 찍어요. 다 양호입니다. 올양호 싹 다. 근데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찍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다 포장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 미세누유 잘 안 찍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봐야 되고, 이 점검자 의견란도 꼼꼼히 잘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3월 26일이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하는 날짜가 5월 22일이기 때문에 지금 2달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는 겁니다. 왜 안 팔렸지 2달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막연하게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에는 좀 비싸게 걸어놨다가 안 팔리니까 금액을 10만원씩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갖고 지금 이 금액으로 왔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900 이상은 무조건 금액이 걸려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매입하는 게 이래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휠 이거고, 데이터적으로는 좀 쏘쏘해 보입니다. 이제 900만원 전후가 되니까. 근데 키로수가 조금 아쉽다. 근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줄여볼까? 줄여야 되겠다. 이전비까지 다 해갖고 수수료까지 1000만원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870까지는 깎여요. 10만원 더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준비는 8% 잡고 하면 69만 6천원. 매도비는 여기 매매단지는 33만원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30, 그 다음에 차가격 870. 천이 넘네. 이 정도야. 1050까지는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뒷자리 열선까지 있어요. 전동 시트도 있고 프리미엄입니다. 네. 선루프 빠진 거의 풀옵션.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휠 디자인 이쁘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연식만 낮춰서 아반떼 MD로 보면은 7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700만원 전후, 700 초중반. 탑 모델이 750 정도로도 이 정도 한 10만 킬로 왔다 갔다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연식은 한 두세 단계
낮아지고 2년 3년 낮아지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난 거지? 라는 계산을 해봤을 때 190 차이면은 더뉴 아반떼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지는 개인적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더 난 건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고객님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안정적으로 조금 이제 볼 쪽으로 이렇게 가용하실 수 있는 준비금에서 또 올리다 보면은 아반떼 AD 올라가고 뭐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타협점은 아반떼 MD는 범퍼 디자인이랑 안개등 디자인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더뉴 아반떼 정도 보면은 이게 난 마음에 든다. 머플러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밤에 보면은 이게 또 면발감으로 동그랗다. 이게 낫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난 경제적으로 그냥 아반떼 MD 볼 거야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그러면 뭐가 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금액 선만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매물 한 2대 정도 구하셔서 방문을 하시면은 딜러랑 같이 고민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조금 비슷하다면 그 차가 좀 데이터적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다 봤을 때 결격 사유가 검사 기간 통과, 그 다음에 렌트 이력 통과, 튜닝 없음, 그 다음에 사고도 이 정도면은 뭐 소소하고 이거는 직접 봐야 되겠다. 근데 미세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더 올려보자 해갖고 900만원 대로 보게 됐을 때 1인 신조 예를 드는 거예요. 모던이다. 모던 정도면 좋다. 4만 킬로. 휠 디자인 요겁니다. 그러니까 인치가 아까보다는 한 치수 낮아요. 2018년 4월이라고 돼 있네. 일단은 비교할 만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던. 쥐 색깔도 괜찮은데? 이거 밑에다가 뭔 짓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밑에 이것도 붙여놨고, 이것도 붙여놨고, 이것도 붙여놨고. 휠 디자인 이거. 뭐 1000만원 넘어가는 건 조금 이거 스마트 모던 970 근데 이 휠 뭐 한 거야? 좀 별론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근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요? 올 검정? 이럴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거 2만 킬로 좀 너무 과하고 다른 지역 가볼까? 예를 들어서 부천 900만원대만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0 밀리언 리미티드 7만 킬로 960 이거는 거의 뭐 프리미엄급인가? 휠이 이거네. 전방 감지기 있으니까 뒷모양도 이거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네. 성능 봐볼까? 렌트 이력 없고 튜닝 없고 검사기간 뭐야? 이건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고 많구나. 이거 뭐 하면 뭐가 또 아쉽고 참. 아까 그 800만원짜리 아니야. 그 800만원짜리는 이민용 팀장이 일단은 알고만 있고 준비는 900만원부터 하라고 했어. 그래 여유있게 보는 게 낫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서 잘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90 1인 소유 스마트 키보드 G 색깔 5만 킬로라고 되는데 딱 5만이네. 뭐지? 5만 1500 근데 왜 5만 킬로로 해놨어? 내비게이션 없네. 스마트 키네.
열선 버튼 있고, 이건 뭐야? 이거는 공갈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키 2개 있다. 중고차는 키를 하나만 줄 때도 있어요. 파시는 분이 죄송해요. 한번 찾으면 나올게요. 나오면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받는 경우도 많은데, 키 원래 2개 주는 게 정상 아니야? 중고차는 파시는 분이 하나만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있고,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데 간혹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너스다. 예를 들어서 여기 블랙박스 사진인데 고장났어, 이거 돈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건 그냥 보너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분위기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참고만 되시라는 말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열선이 안 된다, 그러면 고쳐주거나 아니면 금액을 빼주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거의 고쳐줘야 되겠죠. 근데 뭐 후방 감지기도 안 되면은 고쳐줘야 되거나 금액을 빼주던가 이렇게 되는데,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고쳐줘야 되거나 뭐 금액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그래요. 근데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그건 해줘야 돼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나요? 썬팅이 안 돼 있다, 썬팅 가격 좀 빼달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대로. 휠 상태는 깨끗해 보입니다. 990짜리.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휠. 프리미엄보다 치수는 하나 낮아 보입니다. 딱 시각적으로도 디자인도 좀 그렇고. 렌트 이력 없고, 이 가격대는 렌트 이력이 없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2020년 2월 8일까지, 내년 초까지. 여기 앞에 범퍼만 조금 이제 된 것 같은데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 그러니까 일만큼 또 있나 실제로 보긴 봐야 될 텐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 정도면 조금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봐야 돼요. 이것만 갖고 뭐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없는 걸 보고 싶은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기 체크 안 하고 밑으로 그냥 부분적인 판금 도장 이렇게만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교환은 교환이니까 확연하게 티가 나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X가 돼 있으면은 싫은데 밑으로 빼놓으면은 사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만 현혹 안 되시고,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으로는 소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없으나 단순 수리가 있다라는 거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게 그 범퍼 쪽 얘기하는 겁니다. 미세누유 체크가 안 돼 있으나 참고만 한다, 있을 수도 있다. 들어온 지는 4월 26일,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키로수는 좀 더 줄여서 7만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썬루프는 없어도 돼.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18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등급 체크 안 했습니다. 스마트 키만 7만 킬로만, 흰색만, 이 세 가지 넣었을 때. 근데 1인 신조가 여기 첫 번째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버려도 됩니다. 일단은 시세를 알아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 사진이 또 없지 않습니까?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시세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요거 사진이 있는 걸로 알아보는 겁니다. 뭐 금액 깎이고 뭐 하면은 얘 부천에 있는 차기 때문에 990이나 1000까지 되지 않을까? 좀 더 깎이면 980까지. 근데 40만원 빼주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어떨 때 그 한 10대 팔아야지 2대 정도 느낌입니다. 40만원. 두세 대?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30만원씩 빼주는 경우는 한 10대 중에 5대 느낌이고, 20만원 빼주는 경우는 10대 중에 3, 4대 왔다 갔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있고 스마트키 있고, 가격이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용도 이력 있을까나? 용도 이력 없네.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뭐 이 정도야 뭐. 도어 하나. 사고 없는데 단순술이 하나 있다. 뭐 없네. 이건 뭔 얘기야? 흠집이었죠. 이게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런 얘기입니다.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4월 4일이네. 2달이 안 됐구나.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네. 블랙박스도 있고.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없네. 핸드폰 내비 보면 되지 뭐. 그럼 후방 카메라 어떡하지? 후방 카메라는 여기 룸밀러에다가 꽂거나 아니면 모니터 따로 해서 여기다 거치 형식으로 좀 조그만 모니터 달고 후방 카메라 용어로만 내비게이션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립하는 것보다 싸요. 요거 후방 감지기 있고 에어백 있고 뭐 이런 느낌. 전체적인 느낌은 요런 디자인이다. 밑에 먹은 거 있는지 보고. 오른쪽은 안 보이네요. 왼쪽만 보이네. 오른쪽 보이고 왼쪽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가 각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이런 느낌인데 이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각도 때문에 그런가 그림자가 살짝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수리하는데 한 10에서 15만원. 작업이 좀 어려운 부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타이어는 넥센 꺾여져 있고. 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거 뭐지? 와인 패키지가 뭐야? 좀 과한가? 이쁜 데라고 말씀하실 분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1030인데 요 휠에 정품 내비게이션 아까 거보다 나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트가 싫은데 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이 차 안 볼 수도 있고 시트 색깔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없네. 근데 이거 지역이 어딘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딴 지역이면 이 차 아니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동선적인 효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가까운 쪽 거 한번 보고 이거 봤다가 이 차 아니면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고 뭐 하면 5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여유있게. 요거 25,000km에 1030 올라가면 또 한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그러면 한 1150에서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다 해서. 정품 내비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에요. 후방 감지기 그 뒤에 거리 측정기입니다. 트렁크 공간 이렇게 있고 옆에 있고 성능 기록 용도 이력 없고 이 금액에 용도 이력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올해 11월 13일까지 뭐 없다. 다 없다라고 체크가 보통 이 지역은 돼요. 이 지역이 용인이거든요. 수원인가? 아무튼 수원 용인들이 다 여기 성능 양호로 찍어놓긴. 그러니까 물론 인천 부천에도 다 양호로 찍어놓은 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수원 거의 다 100%인 것 같아요. 찍혀있는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봤더니 미세누가 있다 이런 차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뭐 까지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원 용인차 좀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미세누가 있는 건 아니고 좀 좋은 차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세누가 좀 상당 부분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안 찍은 차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딜러들이라면은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실일 겁니다. 네.
볼만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동선상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은 굳이 1100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이제 900만원부터 1100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는 이 안에 200만원이라는 이 텀 안에서 구하시면 얼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썬루프 넣고 스마트키 넣고 그러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썬루프까지 보게 되면은 1070만 가면은 이 정도 느낌으로 렌트 이력 없는 걸로 되시지 않을까. 검사기간 여유 있고 뭐 없고 쪽쪽쪽쪽쪽. 이건 인천에 있는 차인데 뭐 없죠. 근데 사이드실 패널 황금 있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밑에 뭐가 먹었나? 이거 오른쪽 왼쪽 이쪽인가? 약간 느낌이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해상도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 밑에도 조금 이제 판금이 들어왔었던 건가? 그렇습니다. 성능을 보면 뭐 없는데, 원래 밑에가 여기 고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정품이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오호, 뭔가 되게 깔끔해 보인다. 광택집에서 이것까지 해줬네. 뒷시트 쏘쏘해 보이고 썬루프 있다. 어허, 썬루프 있는 거 체크했으니까 성능의 결격세가 뭐 보이나? 사이드실 패널 판금 이게 뭐지?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5월 20일. 그러니까 사이드실 패널 쪽만 좀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더뉴아반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얼추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800초도 좀 가물가물 좀 헷갈렸었는데, 그거에 희망을 두진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0부터 1100 사이 정도, 그 안에 1100을 넘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 가격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뉴아반떼, 아반떼 MD는 뭔가 밋밋하고, 아반떼 AD는 AD를 보려면 1350에서 1400 초반 정도는 봐야 좀 사고 싶어지는 차가 나오고, 1200만원대, 1100만원대, 1100만원대는 좀 다 거의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1250부터는 시작인데, 정말 구매하고 싶어지는 차는 뭐 넣고 하다 보면 1400 왔다 갔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00 언저리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팔려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요즘 그러면 금액이 오른 건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매입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싸게 팔았던 그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8만원 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차도 싸게 팔았었고, 그때 물론 키로수가 7만 키로대였었지만,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았지만, 7만 키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희망적으로 다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00 전후 정도는 착각만 봤을 때 아반떼 AD는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리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뉴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1100 정도는 준비하셔야 착각만. 이전배까지 뭐 하면은 한 1200에서 1300 조금 안 되게 들어가겠죠? 1300? 1100까지만 1250까지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추 좀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더뉴아반떼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반떼 MD는 아시는데 더뉴아반떼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반떼 MD랑 아반떼 AD는 아는데 이 중간에 더뉴아반떼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반떼 MD랑 아반떼 AD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더뉴아반떼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차 매물 대수도 좀 적어요. 아반떼 MD 많고 AD 많은데, 요건 조금 이쪽이 80대라고 치면 이건 60대 느낌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은 에러가 생길 확률이 조금, 무슨 에러? 이렇게 또 이제 의문에 의문을 더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아무튼 대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볼차가 약간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없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상당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허위매물 요즘에도 좀 봤다, 이거 차 진짜 있는 거 맞냐 라고 가끔 문의가 올 때가 있을 때마다 좀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알려드리는 요 시세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눈탱이 안 맞고 정말 건강한 차, 좋은 구매, 이게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싸게, 적당하게. 싼 거는 건강하기가 좀 약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잘 구매를 하면은 적어도 그냥 기분 좋은 거래는 항상 중고차는 찜찜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잘 샀나? 나는 불안 심리가, 잘 샀다는 게 아무래도 90%라고 생각을 해도 10%는 남기 마련입니다. 이게 시세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정직한 딜러를 만나셨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거의 90점에 맞는 구매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만에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좋아요,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는 영상 최대한 안 찍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